반갑습니다. 로터리 TV 코리아의 만났습니다. 진행을 맡은 이선근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지혜를 만나러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은 국제 로터리 이사이신 보원 이정현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먼저 로터리 TV 코리아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로타리안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타리안 여러분들, 정말 노타리 회기로서 시작이 되어지는 7월 달이 이제 지나고 이제 8월 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우의 관계를 더욱더 넓혀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다들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사님의 인사 말씀만 들어도 우리 회원들이 막 힘이 불끈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사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여러 환경이 그 사람의 성장의 길을 갖다가 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 어린 시절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또 뭐 그와 함께 우리 선친에 대한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한 이런 거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평안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안도 개천이라고 하는 곳, 이제 거기에서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로 이제 도예지인 평양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제 시대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은 만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름대로 커다란 운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하고 그 조만식 선생님하고 아주 교분이 두터우셨고, 조만식 선생님이 그 공산치하에 있는 그러한 그 북한에서 그 조선민주당이라는 조민당을 창당하셨는데, 그 당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 남쪽에서 주로 활동을 이제 해방 이후에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북에서 계시다가 이북에서 원래 이제 집이 이북이니까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그 1.4 때 이제 내려오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좀 색다른 것이, 저희 어머니가 전혀 아이를 갖지 못하시다가 나이 40에 잉태를 하셔가지고 41살에 처음으로 초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가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입니다. 그 휴전이 딱 되어 7월 말에 휴전이 되었는데 내 생일이 8월 3일이니까 휴전과 동시에 이 남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남쪽에 내려왔을 때 저희 그 이모님이 그 남쪽에서 이제 사시다가 6.25 때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자 저희 그 이종 사촌 6남매를 우리 어머니가 맡으셔서 키우시는 과정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를 잘 양육을 하셨습니다. 온갖 사랑을 금지오겹으로 자랐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피난민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면에서는 매우 어려웠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을 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3대 때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애석하게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패를 하면 풍비박산이 되어져서 가정 경제는 매우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없었고, 이제 대전 근처에서 대덕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그 생활을 하시는, 이제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이제 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전에서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도저히 더 이상 학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 집안에서 극진한 사랑의 그 보살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고등학교와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유년기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도 겪으시면서 이사님을 요즘 뵈는 그 강인함이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지 않는가 이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면 그 고등학교 교편을 그 잡으시다가 이제 그 학원 강사로 전환을 하셔서 아주 그 명성을 날리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한 동기와 이런 관계를 좀 말씀하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한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고 돌아가셨으니까 홀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야간 대학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그때까지 했었던 건 가르치는 일만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아이들 가르쳤고 대학교 때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가정교사 하면서 대학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도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나가서 이제 그 투잡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투잡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 학원에서도 강의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일반 사회,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게 이제 그 과목이 좀 애매해서 역사를 공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학교 선생님도 학원을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이제 과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학원하고 그 학교하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학교의 그 수입하고 학원에서 받는 수입하고는 한 10대 1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학원에서 강의를 해야지 되겠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과목이 상치잖아요. 상치가 되어져서 원래 그 일반 사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역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상치가 되어져서 얼른 이제 대학원을 가서 역사 교육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격을 땀과 동시에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지 희한하게 가르치는 것마다 적중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 다들 너무나도 좋았다. 그리고 점수가 만점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위 제가 처음에 학원에 이제 할 적에는 서울에 종로 2가 종강역 근처에 입시학원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인구 분산 정책에 의해서 이제 사대문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또 사대문 밖으로 나간 그 과정에서 이제 노량진 쪽에 맨 처음에 진출해서 노량진 학원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국어과에 잘 저기가 알려져 있는 서한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한샘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도 들어본 그곳에서 주로 그분은 이제 국어를 가르치시고 저는 이제 역사, 국사와 세계사 이것을 가르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들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그 재수생들이 와서 했었습니다. 재수생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저 이제 또 다시 한번 학력고사,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들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중간에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 그네들에게 어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간간히 힘이 되는 얘기, 인생의 어떤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얘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단과학원이라고 합니다. 단과학원은 그 선생님 한 사람을 놓고 학생들이 지망을 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 당시에 그 단과학원에 한 타임이, 한 번 들어가 수업하는 타임이 90분입니다. 90분, 1시간 반인데 그걸 하루에 단과학원에서 9번을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9번을 쪼갭니다. 그러니까 9번을 다 하면 사람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하고 한 번 쉬고, 3번 하고 한 번 쉬고, 그래서 이제 7번을 하루에 계속 이제 강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시간을 계속 가져서 계속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뭐 신문에도 그 당시에 뭐 쪽집게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시작이 되어졌었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아이고,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전부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성공 결과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애들을 가르치고 했었으니까. 제가 봤을 적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찌 보면은 그때마다 모든 일들이 뭐 만사형통 비슷하게 계속 좋은 분들이 나타나서 많이들 도와주시면서 생각했던 대로 계속 그 일이 잘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주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선생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이제 교분이 되어져 있고, 스승의 날이 되면은 같이 그때 했었던 그 학생들의 이제 초대를 받아서 아직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계속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봤을 적에 나에게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저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서 저는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학생들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오되고
그리고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등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왔던,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성공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조물주가 만약 나를 이 세상에 내보냈을 적에 조물주가 너는 정말 네 소질에 맞춰서 정말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 적에 그건 성공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사님의 친화력이 참 대단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로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수많은 봉사단체도 있으실 테고 또 다른 단체도 있으실 텐데 꼭 로타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우연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은 학원에서 그 하루에 15시간 정도의 수업을 계속 강행을 그렇게 2, 30년을 했습니다. 나이 50이 딱 되어지면서 이렇게 강행을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잘못되겠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10년간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EBS TV 강사 1호입니다. 1세대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 이제 그 입시 해설이라고 해서 MBC라든지 KBS에 출연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KBS 제3방송이 그 교육방송의 시작인데 그 방송에서 이제 그 EBS 방송 강의로 넘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끝나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일주일치 방송분을 녹화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7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바꿔 입으면서 이제 또 강의를 7강의를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50이 딱 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지방 경기도 이제 화성이라는 곳으로 제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건물도 하나 짓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좀 쉬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어떤 그 동네 분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노타리를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전 처음으로 노타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0년 이상 교실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실에서만 있었습니다.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력 투구를 하다가 노타리요? 저는 그래서 그 동네 어디 노타리가 있는 곳에서 같이들 만나는 모임이다. 친목을 다지는 모임인가 보다.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노타리가 이제 창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립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동네, 이제 그 지역에서.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디냐 하면은 화성 태안 노타리 클럽을 창립하게 되는 것이 2003년 3월 15일 날 창립을 하게 되는 창립 회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51살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제일로 연장이에요. 아주 굉장히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40대 후반들이 주류가 되고 40대, 30대 팀들이 모여있는 아주 신생 클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그 평회원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클럽 이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그냥 가서 이제 친교로 서로 만나고 같이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던 것이 그 지역에 농아가 있었어요. 농아.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정신도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주변에서 자꾸만 놀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낯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렇게 설치고 괌지르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클럽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고쳐주자 해서 고쳐주다가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아니라 사랑의 집 짓기 운동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각기 자기 집에서 자기 가게에서 이제 기자재를 하여튼 이거저거 가져와서 집을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서 그분한테 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집 짓기 1호가 되는 겁니다. 그 집을 받았던 그 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달라지니까 그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있다. 지금까지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만 상대를 해왔었던 사람이 아, 이제는 사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타리 지식 강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주회가 있었는데 그 나오셔서 책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지식 강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지식 강연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회장으로 할 사람이 지방선거 그 이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바람에 그분이 그 이제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주변에서 저보고 그저 이름만 거세요. 그냥 회장으로. 그리고 그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같이 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회장을 엄격결에 맡았습니다. 저는 총무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회장을 맡고 그런데 그 지역에 제가 5대 회장이 된 겁니다. 그것이 2000 몇 년이 되느냐면 7년이 되죠. 그러니까 5대 회장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3750 지구 이제 총재 시절에 예. 그때 저 사모님께서 난소암으로 그 투병을 하고 그 간호를 하시면서 불어라 새바람 해서 그 3750 지구를 완전히 반석에 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와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눠주세요. 예, 예. 제가 이제 클럽에서 그 5대 회장을 할 적에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뭐든지 성심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총재님들이 총재 공식 방문이 있는 것처럼 회장이 그 회원들의 그 직장을 공식 비공식으로 여하튼 방문을 했습니다. 총무랑 같이. 총무랑 같이 그 회원들 그 사업장을 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같이 A 회원하고 B 회원하고 이제 함께 연결을 시켜주고 또 연결을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회원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회원이 막 늘어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재단 기부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구 우수 클럽, 최우수 클럽 이런 식으로 우리 클럽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희 지구인 3750 지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지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간증을 한번 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총재를 한번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총재가 제가 지명을 받았고 지명을 받았을 적에 그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2014년 이제 제가 14, 15 총재인데 2014년 그 1월 달에 우리가 국제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샌디에고를 다녀왔어요.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국에
이제 대학교를 하나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그 국제협의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펠스라고 해서 그 회장 총무 연수회가 있잖아요. 그 무렵에 우리 지구에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직격을 맞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에 안산시가 있는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완전히 정말 몰살을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차기 총재로서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합동 분향소에서 손님들 맞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차기 총재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지역 대표들하고 지구 임원들을 함께 이순신 장군한테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에 통영에 한산도가 보이는 그 위에 이순신 장군 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제가 엎드렸습니다. 3750 지구 차기 총재 이정현 왔습니다. 장군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3750 지구를 잘 이끌겠습니까? 그때 저희 지구는 상당히 어려웠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는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붙였던 말이 불사불생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된다. 불사불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광불구.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순간에 이 각오를 죽어도 잊지 말자. 불망초심. 잊지 말자. 첫마음. 이것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떠올랐었던 말이 그래. 국제로타리 3750 지구 불어라 새바람아. 불어라 새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호가 사건이 터져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5월 달에 그렇게 건강하던 우리 아내가 나의 최고의 후원자였었던 아내가 제가 총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총재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직접 만들어 줬던 그 아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난소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건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찌해야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총재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랬을 적에 내가 총재를 관둘 것 같으면 누가 이 국제협의회까지 다녀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아내도 이렇게 정말 항암을 받으면서 아내도 많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 3750 지구의 모든 회원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고 또 음식을 만들면서 정말 목욕 재개하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전 지구 전체가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 응원 덕분에 55만 불 정도의 재단 기부를 갖고 있는 지구가 불어라 새바람 그해 155만 불로 3배가 엄청 뛰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 후임 10여 년 이상을 우리 지구에서는
우리 지구에서는 재단 기부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우리 지구에서 한국에서 계속 1위는 3750 지구가 이끌어오는 그러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네. 모든 것은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이사님의 열정을 듣고 보다 보면 우리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고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은 지금 이제 국제 로타리 이사로서 또 로타리 본부에서 여러 나라의 이사님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 로타리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우리 한국 로타리가 또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로타리의 어떤 문제점과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거 100주년에 대한 이걸 좀 함께 묶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로타리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왔는데 그 멤버십에서만 우리가 지금 답보 상태, 세 자리 걸음의 상태입니다. 그 답보라고 하는 것이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타리를 시작했을 때도 120만 명이고 지금도 120만 명입니다. 실은. 그리고 많이 줄었습니다. 국제 로타리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로타리에서는 신화와 전설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인구 밀도로 봤을 적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7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인구가 18억입니다. 18억인데 17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와 같이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얼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10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노타리 인구 밀도가 굉장히 강하고 노타리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 노타리에 함께 해 주셨던 우리 그 역대 노타리안들과 시니어 리더 분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총 생산량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12, 3위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재단 기부가 세계에서 지금 어떤 때는 2등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등 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그 이상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타리안들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고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하는 젊은 그 로타리안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사님께서 생각할 때 왜 젊은이들이 로타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그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곳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국제 로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로타리는 이 세상에서 봉사단체의 종갓집입니다. 최초의 시작이 국제 로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어서 JC가 나오고 라이온스가 나오고 기타 등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로타리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갖지 못한 국제 로타리 재단이라고 하는 TRF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이 국제 로타리가 이런 과정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퀘션 마크입니다. 가장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농사가 누구냐? 자식 농사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저도 회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젊은 회원입니다.
젊은 회원입니다. 그리고 W, 여성 회원입니다. 그리고 S, 시니어 리더가 여기에서 와야지 된다.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셨어도 이제 평균 연령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컴백을 시켜서 함께 혼연일치가 되어서 클럽도 노소 동락 클럽을 해보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경험이 있고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되어지신 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은 경험이 없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호흡을 한다면은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회원들이 많이 늘어야지만이 여기에서 새로운 방향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러한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젊은 분들이 잘 이어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님 말씀은 노장청 여 이것이 우리 로타리 앞으로 미래다. 그렇죠.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지금 수많은 그 로타리안들이 이 TV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그 노타리안들께서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노타리안 여러분들은 진짜 하늘의 별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최종적으로 가장 헌신과 희생을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숭고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길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봉사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그리고 인류를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낙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타리안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더욱더 훌륭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특히나 한국 로타리안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한국 로타리가 결정함에 따라서 국제 로타리가 움직이고 있고, 국제 로타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한국 로타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100주년을 내년에 맞이하면서 지금까지의 100년보다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10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매김을 우리가 현재 해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저희 그 평생의 꿈이 있다면 우리 국제 로타리의 브랜드를 높여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들 로타리안 그러면 존경하고, 그리고 그 노타리의 매력에 함께 하면서 서로 노타리안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적에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을 뭐 소방관, 소방수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자도, 미국에 있는 손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꿈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꿈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주의 청소부가 되고 싶어요. 그 우주의 청소부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쓰레기를 다 치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청소부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놈이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봤을 적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노타리안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빛, 라이트. 예.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는 것. 그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본 만났습니다는 시내 리더님들과 성공 로타리안의 삶과 로타리 예정, 철학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로타리안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동기를 보유하고, 더 나아가 한국 로타리, 국제 로타리가 더 발전하는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을 만나 더 큰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타리를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